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제가 주로 출입하는 대구지방법원에서도 경매법정은 요즘 연일 입찰을 하려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경매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할 때 입찰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입찰표 작성이 경매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입찰표를 잘못 작성하셔가지고 최고가 매수가로 입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폐찰하거나 심지어는 보증금을 날려버려야 할 정도로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또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입찰표 작성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리 입찰은 낙찰을 받으려는 사람, 즉 본인이 일정한 사정, 바빠서 라는 등의 일정한 사정이 있어서 직접 응찰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즉 대리인을 내서 낙찰을 받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기일 입찰표, 입찰 보증금 봉투, 대봉투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준비물로는 입찰 보증금, 본인 신분증, 도장 이렇게가 필요한데 본인이 직접 입찰하시는 경우에는 인감 도장이나 막 도장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입찰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서류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기일 입찰표 예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입찰표 용지인데요. 그래서 입찰표 과정 좌측 상단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 기하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죠. 만일 이게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라면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기하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따로 손을 안 대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입찰 기일이라고 표시된 란에 날짜를 기재하셔야 되는데 이 날짜는 해당 경매의 입찰 기일을 매각 기일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아래로 사건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컨대 그 사건 번호가 2024 타경 1, 2, 3, 4, 5다 라고 한다면 20이라고 부속문자 옆에 24를 기재하고 타경이라는 글자 옆에 1, 2, 3, 4, 5라는 숫자만 기재하면 되겠죠. 사건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유효한 입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번호 부분 2번, 3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건 번호 기재란 옆을 보시면 물건 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사건 번호, 즉 하나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된 사건이라도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법원이 볼 때 그거를 각각으로 매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 매각 대상 물건의 가지 번호를 붙이는 걸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면 2024 타경 1, 2, 3, 4, 5로 넘어간 부동산이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가정하죠. 이 부동산이 각기 위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매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면 법원은 이렇게 정할 것입니다. A는 2024 타경 1, 2, 3, 4, 5 반가로 1호, B는 2024 타경 1, 2, 3, 4, 5호 반가로 2번, 물건번호 2번, C는 2024 타경 1, 2, 3, 4, 5 물건번호 3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물건을 입찰할 때도 물건번호 1, 2, 3 반가로 이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별개의 사건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만일 물건 번호에 구분이 있는데 그걸 별도로 기재 아니하면 이건 입찰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입찰자란입니다.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시고요. 본인 성명란에 본인의 도장을 라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본인 도장은 인감 도장이든 막 도장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재할 것은 제일 중요한 입찰 가격란입니다. 입찰 가격은 내가 이 부동산을 얼마에 사겠다는 응찰 가격을 기재하는 아닙니다. 이 응찰 가격은 한 번 제출되면 기재를 잘못했을 때도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컨대 8천만 원을 입찰 가격으로 기재하려고 했었는데 앞자리를 잘못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8억 원으로 기재했다. 이렇게 하면 실수라고 해가지고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작성하는 그 기일 입찰 가격 작성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제가 입찰하려는 가격이 예컨대 1억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빈 맨종이에다가 120 쉼표 000 쉼표 000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기재하되
입찰표의 그 금액란에다가 100억, 1000억, 뭐 10억 란을 손으로 아예 가려버리고 억 단위라는 란부터 시작을 해서 1이라고 기재한 다음에 120, 000, 000 이렇게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만일 금액을 기재하시다가 오타가 났다, 이럴 경우 화이트를 수정하시거나 두 줄 삭선을 긋는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효한 입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찰표를 새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입찰표를 받아올 때 혹은 입찰표를 프린트 하실 때 미리 입찰표를 넉넉하게 받아두시는 게 하나의 팁이겠죠? 자, 다음으로 기재할 것은 보증금액입니다. 보증금액은 입찰 보증금을 기재하는 란인데요. 통상의 경우 입찰 보증금은 해당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고 재매각의 경우에는 20%가 됩니다. 자, 이 금액은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기입하거나 매각기일 매각 공고란을 보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고 실제 내가 입찰하려는 금액의 10%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원인데 나는 2억 5천만 원에 입찰하려고 한다면 이때 입찰 보증금은 재매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이지 내가 입찰하려는 가격인 2억 5천만 원의 10%인 2,500만 원이 아닙니다. 만일 입찰 보증금을 2천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으로 기재하면 어떻게 되냐? 입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폐차를 하게 된다면 입찰 기일에 그대로 돌려받으니 문제될 것이 없고, 만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금원, 즉 사안의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2천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2,500만 원을 넣은 경우에 그 차액 500만 원이 되겠죠. 그 500만 원은 개찰 당일 반환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그 절차가 좀 복잡해지실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보증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체크하는 안이 있는데요. 실무상 입찰 보증금을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로 내는 경우가 9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자기압수표란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만일 보증서로 납입하시는 경우라면 보증서라고 기재된 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증금액 적는 란에 밑에 보증금 중 10분의 몇을 초과하는 금원은 틀림없이 반환받았습니다 라고 기재된 란은 공란으로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찰자라고 기재된 란에는 본인 서명을 하시고 본인 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목은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폐차를 하는 경우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원 직원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도장을 찍어 놓는 게 신속한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되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기일 입찰표의 뒷면, 즉 위임장 기재란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매수 신청 봉투를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봉투 앞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부동 문자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사건 번호 및 물건 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앞서 기일 입찰표 기재 요령과 동일하게 사건 번호, 물건 번호를 똑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출자란에는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니까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그 옆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 뒷면에는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봉투 뒷면에 동그라미로 인이라고 적힌 부분에 본인 도장을 모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본인 입찰의 경우이므로 본인의 인감 도장이든 막 도장이든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봉투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봉투는 기일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 봉투를 담는 입찰서류의 가장 겉면인데요. 본질적으로는 누가 입찰하는지, 어느 경매 물건에 입찰하는지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요. 부수적으로는 특정 물건에 누가 얼마만큼 입찰했는지를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가릴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입찰 봉투 앞면을 살펴보시죠. 입찰 봉투 앞면에는 제출자란만 기재하면 됩니다. 봉투 중앙에 제출자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본인 입찰의 경우니까 본인 란에 본인 이름을 서명하시고 그 옆에 본인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봉투 상단에 접는 선 기준으로 그 윗부분은 법원의 집행관이 작성한 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봉투 뒷면을 보실게요. 뒷면을 보시면 이곳에도 도장을 날인하라고 동그라미 인이 기재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두 본인 도장을 날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입니다. 뒷면 상단에 사건 번호 및 물건 번호를 기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번호 및 물건 번호를 기일 입찰표하고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끝났으면 대봉투에 기일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 봉투를 넣고 접는 선에 맞춰서 접은 뒤 스테이플로 찍은 다음에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집행관이 이걸 확인하고 상단에 연결번호와 집행관인을 찍고 위쪽을 잘라서 이거를 입찰자에게 돌려줍니다. 이걸 꼬리표라고 하는데 이 꼬리표는 나중에 폐찰했을 때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리인 입찰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대리인 입찰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기일 입찰표, 입찰 보증금 봉투, 대봉투로 똑같습니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조금 다른 게 입찰 보증금,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마련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이나 막도장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일 입찰표 작성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실게요. 대리인이 입찰하시는 경우에도 입찰기인란, 사건 번호란, 물건 번호란 기재하는 방법은 본인 입찰과 동일합니다. 사건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 그것 또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를 제3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입찰자란이 본인 입찰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자 본인란 기재는 본인 입찰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본인 도장에는 본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되는데 이때 본인 도장은 반드시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됩니다. 본인의 인감 도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리인란에도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시고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는데 이때 대리인 도장은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대리인 입찰의 경우 입찰자란에 본인란의 도장은 반드시 본인의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의 도장은 대리인의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뭐 본인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인 뭐 이렇게 정도로 기재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 보증 제공 방법을 기재하는 요령은 동일하고요. 마지막에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라고 기재된 란에 입찰자 옆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의 성함을 기재하시고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입찰의 경우 기일 입찰표 뒷면에 위입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뒷면에 위입장을 한번 보실게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대리인의 성명, 직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타경 이렇게 해서 몇 년도 타경 사건번호를 기입하시고요. 그 아래 본인란에 본인 성명, 직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하시고 여기에도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대리인 입찰 시 입찰보증금 봉투 작성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요령은 본인 입찰과 동일합니다. 앞면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오른쪽 하단에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기재하시고요. 여기서 제출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봉투 뒷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투 뒷면도 날인하는 부분이 세 군데 있는데요. 이때 도장 날인은 본인 도장이 아니라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봉투 작성 방법인데요. 앞면에 제출자 성명의 본인란에 본인 이름 기재하신 다음에 본인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란에는 대리인 성명 기재하신 다음에 대리인이 그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고 요령 동일하게 그 상단에 집행관란은 그대로 두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면을 보시면 상단에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고요. 여기도 봉투에 동그라미 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란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3군데 콕 찍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대봉투에 기일 입찰표, 입찰 보증금 봉투, 본인의 인감증명서 이렇게 넣고 스테이플로 찍어서 집행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기일 입찰표, 입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공동 입찰 그리고 법인 입찰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